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8입니다. 구성재입니다. 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리얼로 뉴스 마이클 백스터 기자의 기사 소개 하나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몇 개월 된 것 같습니다. 한 5, 6개월 되었나요? 리얼로 뉴스 소개를 못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현장이 많고 사건 사고가 많아서 소화를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리얼로 뉴스 되는 대로 시간이 나는 대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로 뉴스는 화이트햇들 미국의 자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독립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화이트햇들, 뭡니까? 빛과 자유의 전사들이죠. 전사들이 세계에서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 부패, 불법, 반인륜 범죄를 청소, 소탕하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일반 MSN 주류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라서 다들 긴가민가 거짓인가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벌써 어떻게 됩니까? 2019년인가요? 네. 5년, 6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화이트햇 운동을 이끄는 주요 기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백스터 기자가 이 주류 언론에도 기자 생활도 했고 글솜씨도 다 뛰어나고 연세도 뭐 60대 전후 같은데요.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USAID traders arrested, 미국 국제개발처의 반역자들이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3월 25일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기사와 나머지 두 기사 세 건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USAID 국제구조위원회에서 18개월간 견습으로 일한 직원 조나단 클리어워터 지난 1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6일 만이네요. 인사운영사무처, 우리나라 주는 총무처 그런 비슷한 곳인 것 같아요. 에서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USAID가 다 DOG, 정부 디파트먼트 오브 가버먼트 이피션시,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그 정부 효율위원회, 그렇죠?에 의해서 지금 폐쇄하게 됐죠. 그래서 해고 통지를 받은 겁니다. 다른 동료 직원 8명도 마찬가지로 해고됐습니다. 이메일 통보대로 15분 만에 자신의 짐을 싸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건물을 나왔습니다. 건물 나오기 직전에 로비에서 경비원한테 자신의 직원 명찰과 노트북을 경비원한테 줬습니다. 미국은 뭐 아주 뭐 칼 같습니다. 이게 해고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징징거리고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며칠 후 근데 OPM, 그 오피스 오브 퍼스널 매니지먼트 인사운영처 매니저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매니저가 이 사람한테 클리어워터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해고가 잘못된 것 같다. 즉각 업무 복귀해라. 일 잘하는 직원들 잘못 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인 것 같다. 실수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 2월 3일 날 USAID 워싱턴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서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는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과 함께 시위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이 정문에서 경비원 2명이 나와서 이 클리어워터를 안으로 인솔해 갔습니다. 그런데 경비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해병 3명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해병은 이 클리어워터를 체포를 했습니다. 1917년 간첩법 위반 혐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그동안 해고되기 전에 정보기관과 군은 대규모 해고 등 1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디지털 풋프린트, 그동안 뭐 가진 뭐 이메일 보내고 전화 통화하고 이런 거를 흔적을 파봤어요. 그래서 반역 행위를 찾아냈습니다. 반역 행위를. 그 반역 행위가 뭐냐?
USAID 저 준정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공사인데요. 근데 참 말이 안 되는 반역 짓을 하는군요. 클리어워터 직무는 우크라이나 내외에서 우크라이나의 난민과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구호 행위가 그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가 젤렌스키가 휴전에 잠정하게 만드는 백악관의 계획안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안을 우크라이나 국방성에다 넘겨준 겁니다. 키예프에 있는 국방성 이 사진입니다. 암호명은 Fifth Floor, 5층이라고 하네요. 정부의 기밀을 이렇게 넘겨줬으니 간첩법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비공개 군기지인 블랙 사이트에 지금 구금 중이라고 합니다. 구금당해도 싸죠. 우리나라 이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네. 간첩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잡질 않고 있으니 못하고 있으니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못하고 뺏겼으니 경찰은 이게 무슨 중국 공안인지 어느 나라 당나라 경찰인지 하는 짓은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있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 네? 자 국방성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국방성 고위 관계자는 클리어워터 하나뿐이 아니다. USAID 국제개발처 직원 75명이 돈을 받고 비밀을 팔았다요. 그런 증거를 갖고 있다 그럽니다. 바이든 정권 시절 USAID 직원들은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이든 정권이 정권이 아니죠. 불법 정권이니까. 네. 문재인 정권이랑 똑같은 거죠. 그 이상이기도 하고요. 문재인 정권이 반역 정권입니다. 이거 빨리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렇게 지지부진 되치기 당하고 역전당하고 이 나라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USAID 워싱턴 사무소는 2월 7일 날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반역죄 의심을 받는 USAID 직원들은 이미 다 구금됐다고 합니다. USAID는 뭐가 유명합니까? 우리나라도 관련이 있죠. 부정선거입니다. 세계 3세계국 제3세계 국가에서의 선거를 부정을 일으키는 그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작업에 우리나라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입을 했어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중국 해커한테 장소까지 빌려줬잖아요. USAID가 중국 공산당이랑 짝짝꿍이 된 겁니다. 그럼 그걸 조종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미국 CIA죠. 미국 CIA는 누가 조종합니까? 딥스테이트가 조종하는 겁니다. 누구요? 누가 딥스테이트입니까? 힐러리 클린턴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바이든 죽었지만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최정점은 아니고요.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키신저도 죽었죠. 그 뒤엔 누가 있습니까? 영국 왕조가 있죠. 유럽의 왕조들. 네. 그리고 바티칸이 있는 겁니다. 네. 그 구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국제정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변에서 나오는 것만 봐서는 그거는 아주 표피적인 설명만 하고 진짜 원인, 진짜 배경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서 왜 마이단 혁명이 일어났는지 그런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딥스테이트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지만 그런 배경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USAID 직원이 70명이 넘는 75명이 돈 받고 간첩 행위를 하다가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부정선거 관련자들도 이 중에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USAID 관련해서 부정선거 관련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중에 USAID 돈 받은 회사들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USAID가 세계적으로 어떤 공통의 담론, 내러티브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나라도 그거 빠지면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지금 가짜 백신이다. 코로나 자체의 고유한 세포, 박테리아가 없다. 가짜 코로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독립적인 과학자들이 용감하게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를 보도를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거 USAID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이죠. 부정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자, 첫 번째 소식.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거는 조금 3월 22일 날 나왔는데요. 유명한 CNN 백악관 출입 기자였죠. 짐 아카스타. 네? 아주 트럼프한테 대통령한테 못되게 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반역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1일 날 괌에 있는 캠프 블라즈 그래서 반역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반역을 저질렀습니까? 이 사람의 대표적인 반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다.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린 그런 죄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자, 이게 저 잔뜩 있는데요. 그 내용이 지나간 뉴스국에서 몇 개 주요 사항만 뽑았습니다. 교수형 집행 도중에 올가미가 제대로 목에 걸리지 않아서 고통스럽게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딥스테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딥스테이트의 언론계에서 이제 뭡니까? 실무자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반성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딥스테이트들의 공통점입니다. 캠프 블라즈 지금 해변 기지에는 괌에는 우리나라에서 얼마 멀지도 않아요. 언론계와 코로나 관련 범인들 수천 명이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기 캠프 블라즈 갈 사람 많습니다. 가야 합니다. 문재인 같은 놈, 부정선거 저지른 놈, 정은경이 코로나 갖고 국민들 많이 죽인 의사들, 보건학자들, 방송에 나와서 백신 맞으라고 선전한 사람들 다 가야 돼요. 그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을 날을 기다리고 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진실투쟁, 비세투쟁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이클 펜스. 이건 언제 나왔냐? 3월 18일 나왔습니다. 기사입니다. 결국은 반역 혐의로 기트모, 관타나모에 있는 교수대에서 교수 연구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전 부통령. 이 사람의 죄는 뭡니까? 반역, 반란 공모, 아동 학대, 이 성적 취향이 또 지저분한 모양입니다. 1월 6일 날 의회에서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각 주의 경합주에서 올라온 그 결과를 비준하는 그런 반역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걸 또 인준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인준하도록 만드는 민주당과 야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인준하지 말아달라 라는 트럼프 진영의 부탁, 요청을 뭐라고 거절했습니까? 선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선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부정선거가 2020년 때 부정선거만큼 그 정도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2020년의 대선만큼 부정선거가 김용이 된 적이 있습니까? 각 주에서 부정선거 때문에 이게 가짜 결과다라고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례가 있을 수 없죠. 선례를 찾은 그러니까 딥스테이트가 만든 그 우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겁자입니다. 마지막에도 신이시여 잘못했습니다. 이런 외마디 비명을 지른 게 아니라 악마, 미즈럽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모습은 없었다고 합니다. 참, 특징입니다. 캠프, 기트모의 관타나모의 모습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오늘 기분들 다 어떠십니까? 오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이재명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무죄입니다. 무죄. 1심은 유죄였는데요.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나요? 근데 쟁점인 세 가지에 대해서 모두 다 무죄를 받았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그 사법 관련 전문 채널에서 보시도록 하시고요. 대표적인 게 서정욱 변호사 거, 배승희 변호사 거, 그리고 성창경 언론인의 기자 그 채널을 보시면 쉽게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선거를 보고. 야, 이게 몇 가지 느낀 점이 저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가 죽었다. 죽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 법치는 법의 선거는 법의 잣대는 힘에 의해서 어떤 조직의 힘에 의해서 충분히 꺾일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두 번째,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법 카르텔은 그것이 진짜이냐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부정판사라 그러면서 점잖은 말로 뭐 인지는 처벌할 수 없다. 인지를 처벌할 수 있는 게 처벌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사람들한테 전달됨으로써 그게 가짜 정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을 그 이재명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건 생각지 않고 잘못된 쟁점을 만들어서 거짓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을 또 속였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들한테 남은 방법은 많지 않다. 선택지는 없다 이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사법부에 기대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3심 제도니까 대법원에 가서 뒤집힐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은 다시 재심을 하게 되고 고법에 내려서 판결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 기간이 말입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릴 겁니다. 그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우리는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라서 6개월 동안 또다시 정의가 바로 설 것으로 착각하면서 서서히 끓는 물 속에서 데워지는 물 속에서 삶아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란 개구리는 6개월이 지나면 이제는 더 깊숙이, 그전에는 발만 삼겼는데 이제는 목까지 삼길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막혀서 언론도 막히고 정당도 막히고 사법도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민혁명, 말은 좋습니다. 시민혁명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시민혁명을 한다고 그러면서 매주 토요일날 혹은 주중에 각종 갈등, 문제가 있는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이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해왔습니다만은 그 결과는 처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재명에 대한 2심 항소심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좀 더 현실적이고 냉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점을 깊게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정말 지금 깨어난 국민들이, 애국투사들이 심각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라는 새로운 차원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말입니다. 이제 곧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결과를 보면서 이재명에 대한 사법 카르텔, 우리법 연구회, 호남 사법 카르텔의 저 장난을 보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법리에 맞는, 헌법과 양심에 맞는 판결이 나올까 심히 우려됩니다. 애국자, 국민, 시민들의 정말 차가운 그런 냉철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두산 TV 8입니다. 구성자입니다. 오래간만에 리얼로 뉴스 3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유튜브에 띄워놓으면요, 이 유튜브에서 알고리즘 혹은 그 매뉴얼리 손으로 이 제 영상의 노출을 굉장히 제한하는 것 같아요. 지금 10번 폭파됐는데요. 네, 지금 구독자가 1000명 넘었습니다만 1100명 넘었는데요. 아무리 구독 수가 네? 이거 띄워놓으면은 100명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야, 이게 참 띄워놓으면은 한 1분간 정도 노출시켰다가 완전히 사장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듭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전부 네,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